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정말 뭐 여기저기 다 긁어서 다 쓰다 보니까 이제 야포가 없나 봅니다. 원래 러시아의 주력 화포는 자주포였죠. 자주포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고, 그리고는 152mm 견인포, 122mm 견인포, 이렇게인데 그것도 예전에 퇴역한 거 다 끌었었죠. 이제는 포탄도 없는 M46 130mm 견인포를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써가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등장했는지 이 러시아의 처절한 포병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체코는 레오파르트2 전차 신품 그리고 중고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인공위성 요격이 가능한 초강력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게 도대체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떤 무기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오파르트2 A8 77대와 중고 레오파르트2 A4 14대 등 91대의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던 체코가 전차 도입 수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체코 국방부가 독일 연방군 제고에 있는 레오파르트2 A4 전차 14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이와 별개로 레오파르트2 A8 추가 구매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가 푸틴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 애국군 캠프 설치 숫자를 늘리고 어린이에 대한 군사교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규모만 최소 330명이라는데 UN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부족이 극심한 러시아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돌격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오토바이의 무덤으로 불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빠른 속도 외에는 그 어떤 장점도 없는 오토바이를 통한 돌격전이 확대되면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겨냥해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티모르 섬 서쪽에 있는 엘타리 공항을 군사기지로 개장해 이곳에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신형 전투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혀 호주와의 군사적 긴장이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초강력 레이저 빔을 이용해 지상에서 적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프레스벳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수평거리 130에서 180km, 고도 200에서 1100km 범위 안의 위성에 고출력 레이저 빔을 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시스템으로 적의 정찰 위성을 간단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레오파르트 A8 77대 사고, 그리고 중고 레오파르트 A4 14대 사고 해서 91대 91대의 레오파르트 전차 살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더 사야 되겠다 해서 독일군의 재고에 있는 치장된 물자 중에서 레오파르트 A4 14대 추가하고 그리고 또 A8도 추가로 구매하겠다. 아마 A8을 추가 구매하면서 A4는 공짜로 받든지 아주 그냥 상징적인 금액만 주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A4 지금 제법 많이 지원해줬죠. 그런데 이거밖에 안 주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여러 기자들이 묻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재고 없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줄 재고는 없고 이렇게 체코 줄 재고는 있네요. 독일 바로 그냥 딱 걸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체코도 군비 증강에 일을 올리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체코는 CV90 전투장갑차 239대 그리고 이 판투르2 차량용 장갑차 123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보병 전투장갑차, 보병 수송장갑차 할 것 없이 대량으로 도입, 구매하고 있는 체코. 바로 유럽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침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예상에서 이렇게 군비 증강하는 거죠. 정말 그런 일 없어야 할 텐데요. 자, 러시아가 점령지에 그러니까 헤르손, 자포리자 뭐 이런 쪽에 있는 어린이들 모아서 부모도 없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 잃어버린 아이들 등등 해서 이렇게 Children Patriot Camp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에게 군사교육시키고 총기 분해 조립시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총기 분해 조립. 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 있었죠. 교련 시간 할 때 그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그때는 학교에 무기고가 다 있었죠. 무기고에서 이 M1 소총 가지고 와서 분해 결합하는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30초 안에 분해 결합을 하면 이게 만점을 받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만점 받았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냉전시대였고, 지금은 어린이 보호협약 국제법에 의해서 어린이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면 이거는 국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처벌이라는 게 국제제재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푸틴 사진 걸어놓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찬 러시아입니다. 네, 이 사진밖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왜냐,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어요. 그들이 주로 공개하던 그 텔레그램에 공개하지 않고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 페이스북 건 포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 오토바이는 그냥 뭐 그대로 직격을 당해서 흔적만 남았네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돌격하던 이 돌격병들 이렇게 다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니들 의미 없다라는, 뭐 또 러시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선전전을 펼쳤는데, 참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처절하긴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정말 저희가 수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티모르 섬에 호주를 겨냥한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라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구입하죠. 그 라팔 전투기를 이 새 공군기지에 건설한다. 그러면 공군기지의 위치가 어디냐를 보면, 그들이 주로 최고의 적으로, 라팔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게 되는 전투기 중에 최고 상위급, 하위급 전투기니까, 그러면 라팔을 어디에 배치하는가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최고로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적이 어디냐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여기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도 인도네시아, 여기도 인도네시아인데, 여기 이 남쪽 호주 다윈 쪽의 바로 북쪽, 호주 다윈이 이제 미국과 호주가 같이 쓰는 전략기지 아닙니까? 그 바로 앞에, 코앞에다가 이렇게 라팔을 배치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중국하고 해상영토 분쟁하죠. 그러면 중국하고 해상영토 분쟁하고 있는 이 지역, 바로 코앞에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라팔 전투기 공중급유 받지 않고는 한 번에 가기도 힘든 정도 거리에다가 세상에 이렇게 라팔을 배치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적은 어디냐? 호주죠, 호주. 이야, 정말 인도네시아가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또 특히 대통령 바뀌고 나서 급작스럽게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인데요. 동영상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덩치가 큰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130에서 180km 이 폭, 그리고 최대 1100km까지 고도. 그러면 인공위성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돌죠. 그래서 130에서 180km, 단 50km 정도 이동할 때 쫙 집중적으로 레이저를 쏴서 찢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100km 고도까지. 그러면 저궤도 위성은 전부 다 타겟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쫙 찢어서 격추, 쫙 찢어서 격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면 정말 획기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성능이 있어 라고 발표한 게 러시아다라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 이 정도 성능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던 그 카탈로그 스펙들 전부 빵 스펙이었다 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자, 정말 획기적인 성능이면 맞는데, 사실이라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까보러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까보러가 어떤 포까지 가지고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포병 무기를 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130mm 야포를 가져다 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탄약을 조달해 근근히 유지하는 야포였는데, 이제는 이것마저 거의 다 쓴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단히 충격적인 대포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극심한 포병 무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역 전투함에서 AK-230 130mm 함포를 떼어내
게닌포로 전환하고 있다고 복수일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8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발견된 이 충격적인 게닌포는 130mm 평사포인 M46의 포가 위에 AK-130의 주포를 얹은 것으로 러시아는 2연장 함포인 AK-130의 주포를 하나씩 떼어내 단 하나의 함포로 두 문의 게닌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M46과 약실 규격이 같아 탄약 호환이 가능한 AK-130은 구축함급 이상에 탑재된 대구경 함포인데요. 함포로 사용되는 모듈 전체의 무게가 90톤에 달해 이를 그대로 육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포를 분리해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행식 함포인 AK-130은 함포로 사용했을 때 두문 동시 사격 기준 분당 90발이라는 엄청난 연사 속도를 발휘하는 괴물인데요. 최대 30km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어 육상 지원 화기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함포는 러시아 해군의 현용 대형 전투함 대부분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전장에 나온 함포는 개장 공사 중인 키로프급 순양함이나 퇴역한 소브로멘니급 구축함에서 떼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포까지 분해해 게닌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야포 부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인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직접 공개했어요. 방송국 여성 리포트까지 동원해서 우리 이런 거 쓰고 있어요 하고 공개한 야포인데 뭐가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일단 이 가대, 포신 가대는 M46 그러니까 130mm 지금 다 퇴역한 거 포탄이 없어서 북한으로부터 받아 쓸 수밖에 없는 그 M46 평사포 그 포신 가대 위에다가 포를 얹었는데 이 포가 뭐냐? 바로 러시아 군함에 탑재되어 있는 2연장 130mm 함포, 주포죠. 이 함포를 지금 퇴역한 군함들, 소브르멘니급 그리고 키로프급, 에드미럴, 나이모프 이런 거 지금 개장공사니까 이제는 뭐 현대전하고 안 맞다. 그래서 떼낸 거 이 주포 두 개를 딱 쪼개가지고 하나씩을 얹어서 야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쏘는 걸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자, 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저는 여기는 또 편집도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포를 쏘는 포병이 다 준비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요. 그 넘어진 건 왜 보여주죠? 예, 이렇게 엉성한 모습까지. 아무튼 이렇게 사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게 뭐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주포는 진작에 다 사라졌고 122mm, 152mm도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M46 평사포 그것도 지금 이제 간당간당. 그러니까 빨리 이거 갖고 와 해서 함포에서 떼와. 이제 이거 다 쓰면 또 어떡합니까? 연평도 포격도 발했던 76mm, 76.2mm 평사포 그거 러시아 과거 2차 대전 때 썼으니까 굉장히 많죠. 이제는 그거 쓸 수밖에 없다. 21세기에 러시아군이 76.2mm 평사포를 주력 야포로 쓰게 되는 초입에 이제 들어온 증거다라는 건데 정말 있는 자산 없는 자산 소련 시대 때부터 만들어 왔던 거 전부 바닥까지 박박박박 끌고서 이제 누룽지까지 다 해먹고 나면 이제 곧이어서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것 같다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기가 막힌 현실 오늘도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